1월 29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 듯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고요.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지만 빠르게 상승세를 회복해낸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또다시 오전장에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오늘 5,250선을 돌파해내면서 5,252포인트 터치를 했고요. 이날 반도체 투톱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5,1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낙폭 빠르게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5,221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1,167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터치해낸 이후에 마찬가지로 10시 반 부근에서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왔던 모습인데요. 그간 코스닥이 급하게 올랐던 만큼 오늘 장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1,164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어제에 이어서 개인이 이끄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6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갔던 개인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 1,4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됩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코스닥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단위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2조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천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2조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산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죠. 특히나 우주항공이라는 이중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방산주의 상승 모멘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내년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고요. 또 이란에 군함을 파견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의 투심이 쏠렸던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형주 중심, 이 대형 방산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 만큼 방산주에 대한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존재하고요. 또 최근에 주가 강세가 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도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방산에 대한 기회들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코스닥 3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죠. 하나증권 측에서는 방산주, 대형주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로 수급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그간 방산주가 이 중소형주가 국내 고객사를 한정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해외 고객사 다변화를 좀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되고 반영이 되면 중소형주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이어지는 시간에 짚어보시고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가운데 RF 시스템즈 17%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파이버 프로의 경우에는 9% 강세 확인되고요. 하나 시스템도 4.2% 강세, 한국항공우주도 1.2%가량 상승했습니다. S&T 다이나믹스의 경우에는 5%가량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야 될지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월 29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필승입니다. 네, 시장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2차 전지 여전히 강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뭐 신흥 SEC라던가 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미리 좀 짚어주셨고 아마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30%대, 20%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 오히려 오늘 좀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럴 때 기회가 될 수 있었을지 또 어떤 전략 챙겨가야 될지 종목이랑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 섹터의 순환매를 좀 노려야 된다. 그리고 조정 시에 우리가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따라잡는 습관보다는 우리가 조정 시에 좀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코스피는 개인이 다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금투가 다 있죠. 뭐 거의 이제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이제 100조 시대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이 증시의 이 지수 하방을 갖다가 좀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현재 만들어진 구간을 오늘 면밀하게 보여줬습니다. 뭐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개인들이 다 받아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장세, 유동성 장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또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원래 오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뭐가 급해서인지 SK 하이닉스가 마치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제 좀 갑자기 좀 발표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조 정도입니다. 그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상승이 한 200%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디램 가격의 인상을 그대로 수혜를 입었다. 그러면 올 1분기에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SK 하이닉스가 참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4분기에 매출액이 33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크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19조예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58%입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더 반등을 줬던 게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SK 하이닉스가 작년 영업이익이 한 47조인데 삼성전자가 43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적인 면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좀 더 상승을 유지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수급, 그 돈이 결국에는 또 상대적으로 쉬었던 스페이스 X 우주항공 관련된 또는 원전 이쪽으로 또 머니 무브가 일어났어요. 움직였단 말이죠, 돈이.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방산 내에서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이 방산과 연결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 초반에는 방산이 상승률이 섹터 자체가 0.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아주 강해졌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방산 섹터 내에서 우주항공이 먼저 시작하고 거기에서 다시 순환매가 일어났다. 즉 돈이 섹터 내에서도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좀 조정 줬죠. 물론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건 이제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또 한번 면밀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도 지금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 때 우리가 실적 좋은 종목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담아 나가는 그러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예탁금이 100조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수 하단을 튼튼하게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사실 오늘처럼 변동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내는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 혼자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의 이런 기회들 같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K방산 민주주의 진영의 거대한 탄약고 등극, 수주잔고 100조 원 시대 개막. 네, 오늘 방산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파트너님께서 방산주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우주항공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 좀 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방산 섹터 자체에서 우주항공, 항공, 이쪽 해양, 이쪽 방산 쪽은 움직였는데 지상전 하는 그쪽 방산은 오늘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방향 자체가 우주항공 이런 안보 쪽이 해양 우주안보 쪽으로 조금 쏠려 있다라는 것을 좀 면밀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방산도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정 구간에 지금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좀 수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뭐 아시아, 남미, 미국, 유럽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는 군비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현재 작년에 방산의 그 전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해양 쪽을 조금 해양 방산 쪽을 한번 보자면은 하나오션이 현대차와 손을 잡고 수소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게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규모의 핵잠수함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캐나다가 이 북극 항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핵잠수함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미국에 맡기고 영국에 맡기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좀 떠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는 또 오늘 또 갑자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스마트 배틀십이 이제 국내 최초로 글로벌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영국 로이드선급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차세대 이 해군, 이 군함, 이 지휘 체계가 결국에 국제 기준에 충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 해군
군함 이거에 대한 수주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 높아지는 그 위상이 좀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하나와 초소형 군 정찰 위성 이거에 대한 그 경쟁을 붙고 있습니다. 이게 한 1조 4천억 원짜리 규모인데 그만큼 이것이 이제 지상, 해양 그다음에 항공, 우주 여기까지 현재 방산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같이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모습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의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좋고 좀 저평가인 이런 종목에 우리가 같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방산 섹터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 K방산입니다. 그만큼 수주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만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항공우주 S&T 다이내믹스 확인됩니다.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와 S&T 다이내믹스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하나는 좀 하늘로 향하는 것 같고요. 하나는 앞서 말씀해 주신 지상전에 좀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완전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땅, 하나는 하늘. 완전 다르고요. 차트상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좀 전해드릴 만한 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KF21 양산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개발비가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로키드 마틴, 미국의 최대 방산 기업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함께 협업해서 원팀이 돼가지고 이 10조짜리 계약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사업자 발표는 안 났지만 만약에 이게 수주가 연결이 된다면 이거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의 주가의 리레이팅이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비, MRO 쪽이나 그다음에 우주 쪽 이쪽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노코를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성이나 발사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을 완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천에 항공 MRO 요거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다음 달에 착수 준공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에 정비창을 또 두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RO적으로 봤을 때 캐시카우 즉 현금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K2 전차 변속기에 대한 그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결국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산 수주 즉 K2의 이 변속기가 탑재가 된다면 결국에 계속적으로 방산 수주가 일어날 경우에 S&T 다이내믹스의 이 변속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것이 곧 매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좀 다르게 봤어요. 뭘 봤냐면은 S&T 다이내믹스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이 경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대주주 지분율에서 보게 되면은 자사주를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10%도 아니에요. 32%의 자사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시에 이게 엄청난 프리미엄적인 수혜를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방이 지금 열려 있기도 한데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까지 돼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 프리미엄까지 붙게 되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안정적인 기반에서 주가가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S&T 다이내믹스를 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항공우주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긍정적인 포인트들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S&T 다이내믹스로 하겠습니다. S&T 다이내믹스 아까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뭐 수주적인 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그 자사주 요게 또 핵심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아요. 자사주 지분이 32%. 그동안 이 S&T 다이내믹스가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주가 리레이팅에 대해서 조금 방해를 했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이 일어나고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프리미엄 붙고 그 주가의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S&T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여러분 제가 얘기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죠. 근데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공시인데요. 이 보시면 2025년 4분기 경영 실적 및 2026년 즉 올해 가이던스 발표한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이던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요. 본인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아요. 부담입니다. 왜? 거기다가 누굴 데려갑니까? 국내외 애널리스트, 즉 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를 한다라는 건요. 그만큼 이 한국항공우주가 본인들 회사에 대한 그 실적적인 면, 수주적인 면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 하느냐? 2월 5일, 그러니까 2월 5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관망, 그리고 좀 조정 주고,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매수. 어제도 거의 16만 2천 원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신 분들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2월 5일까지가 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월 5일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으면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기관 수급이 계속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여기서 보면은 또 종목별 투자자 여기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이 기관이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샀습니다. 그죠? 금투도 계속 샀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연기금리에서도 계속 샀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빠진 게 이렇게 이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 샀다. 왜? 가이던스 발표. 그게 어떤 핵심 트리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부터 조정 시에 매수해서 2월 5일 그 시점까지만 딱 확인한 다음에 좀 추후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 일절하고 그 다음에 즉 단기적으로 조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T 다이내믹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분석을 좀 하게 되면요.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분 분석에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 자사주거든요. 이게 32%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 이게 핵심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적적인 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적인 면도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과 유보율, 이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고 유보율도 1000% 이상입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BPS, 즉 본질 가치가 한 25,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PBR이 지금 현재 딱 2배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딱 2배, 25,000원이 5만 원이죠, 그죠? 딱 2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75,000원, 즉 이 3배 수준이거든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0.25는 0.5로, 0.5는 0.75로 1 찍고 나서 다시 0.75 밀고 다시 1 가고 그러면서 저점을 점점 높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밀었다가 다시 5만 원, 즉 2배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죠, 그죠? 올리고 있습니다. 고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상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어요. 기술적 반등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사주, 이거의 핵심 트리거가 연결된다면 주가는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S&T 다이내믹스로 짚어주셨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리레이팅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때 매수해서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역시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필승 파트너님의 강점이 저점에서 또 소외되어 있는 종목, 섹터 집중해서 매수하는 전략들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급등주 따라가지 않아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늘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방산주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하나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애프터픽 외에도 공략주들 또 히든주들 매수, 매도 타점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뉴스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19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186조 2,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11조 4,67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5% 감소했는데 증권가가 예상한 12.6% 감소보다도 더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미국발 관세 탓에 1조 4,6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관세 영향분은 4조 1,100억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그리고 관세와 같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믹스 개선 노력과 판매 전략 유연성 등을 통해 매출액은 가이던스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도 가이던스에 부합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후 현대차의 주가는 상승폭을 더욱 키우면서 7% 넘게 오른 52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동반 상승하면서 나란히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 2위에 등극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급등세가 이어지며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치는 가운데 전일 시가총액 3위였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급등하면서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고 알테오젠은 3위로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등 신사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피지컬 AI가 부각되면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기차 대비 높은 공간 효율성과 물리 충격 내성, 고출력과 열 관리가 요구되는 고수익성 제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전날 에코프로가 첫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7.42% 상승한 24만 6천 원에 에코프로는 2%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을 포함한 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려아연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및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은과 금 등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은 현물 가격은 지난 26일 최초로 온스당 110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고려아연의 은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사 수익성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성을 실현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려아연은 연간 약 2,000톤의 은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은 공급량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전했고 올해 은 가격을 온스당 90달러로 가정해도 은 매출이 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은 단순한 경기 방어주가 아닌 에너지 전환 시대의 구조적 성장주로 재정이 돼야 한다며 10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 안정성은 핵심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9% 가까이 오른 195만 9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흥국 F&B가 두바이 쫀득쿠키의 원재료 공급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흥국 F&B는 카페 사업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ODM 기업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마시멜로우 등 두바이 쫀득쿠키의 핵심 재료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흥국 F&B는 충북 음성 공장에서 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두쫀쿠의 재료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두쫀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피스타치오 원물과 카다이프, 마시멜로 등도 해외 거래처에서 직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다음 달 중 국내에 입고될 예정으로 회사는 두쫀쿠 원료를 활용한 음료 베이스와 디저트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두쫀쿠 열풍 이후 피스타치오 기반 메뉴 개발과 관련 프랜차이즈 제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트렌드 변화에 맞춰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매력과 자체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흥국 F&B의 주가는 상한가인 2,01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의 향방이 나뉘었던 모습입니다. 주가의 향방이 현재 구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죠. 휴머노이드 로봇 연말부터 기술 검증에 도입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 가져가고 고요. 6%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 2.9%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시총 1, 2위로 올라서면서 각각 6%,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9%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1.6%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또 비법 강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관심을 덜 받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종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실력자는요, 소외된 주식을 수익률로 내는 게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과거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시젠 이런 거 전부 공약주로 그러는지 올라오고 있죠. 엄청나게 매집을 할 기간을 줬어요. 지금 많이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데 실적은 좋아요. 저평가예요. 그런 종목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따라 붙는 거, 지금 올라가니까 급등하니까 급등주 따라 붙는 거 물론 하셔도 됩니다. 분봉 보고 하셔도 되고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15금 매매법도 단기 매매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야 되고요, 당연히. 분봉 보고 3%, 4% 그렇게 치고 나오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미리 저평가, 소외된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도 미리 발견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 내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노려라 해서 제가 0.25 법칙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25는 뭐냐? 0.25를
뭐다? 0.5로 가져가고 다시 0.75로 가져가고 다시 1로 가져간다.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 수급 이건 전부 심리에 좌우되는 겁니다. 하지만 차트는 결국에 자기가 돌아올 만큼 돌아와요. 주도 섹터 내에서는요. 이해되시죠? 요거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12월 23일에 SFA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가는 22,000원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던 종목이었어요. 볼게요. 어떻게 했냐? 이 목표가 이 3만 원은 어떻게 잡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잡았느냐? 자, 이겁니다. 이때 BPS가 3만 원이었어요. 그죠? 3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0.77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본질 가치가 3만 원이니까 한 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3만 원인 거예요. 목표가가. 3만 원.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오늘 더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 거 아니에요. 왜? 목표가까지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현대무백스를 1,600원에 과거에 사라고 했거든요. 공략주로.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셨으면 지금 300% 이상 수익이죠. 그죠? 근데 그게 제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목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익권이고 뭐 2차, 3차, 4차 목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딱 제가 할 때까지만 하는 게 그게 수익률이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자 볼게요. 자, 3만 원, 3만 원, 한 배, 이게 한 배잖아요. 한 배까지 갈 것이다. 매수가 24,000원.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빠졌어요? 여기 22,000원까지 분할 매수인데 딱 요렇게만 빠졌다고요. 요렇게. 이때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복귀하죠. 그죠? 간다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수익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신흥 SEC 1월 6일에 또 공략 종목이었어요. 자, 5,000원 이하, 매수가 5,000원 이하,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550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자, 볼게요. 여기 BPS가 7,5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0.82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875배, 그게 한 6,56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500원으로 잡고 목표가는 6,500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갔어요. 그죠? 자, 보면요. 여기가 0.875배란 말이죠. 즉 주가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4,550원 밑으로 딱 3일 빠졌죠?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즉 매수가 5,000원. 저는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전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분할 매수하셨는지 모르니까. 평단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방송 나와서 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이거 5,000원. 왜? 5,000원부터 사시라고 했으니까. 거기 대비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정확하게 내가 매도하는 이 익절 목표가까지가 얼마냐. 그게 30%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MD스테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5금 매매법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것까지는 저평가를 미리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 이거는 뭐냐면 15금 매매법이다. 15금. 즉 세력이 딱 들어왔어요. 거래량 동반해서 딱 들어왔으면 오케이 됐어. 이거 조만간에 시세 분출하겠구만. 이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MD스테크 1,505원부터 1,417원까지 분할 매수하십시오. 목표가는 1,770원입니다. 그랬어요. 어제 갔어요. 어제 갑자기 들어올렸죠. 그죠? 갑자기 들어올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세력이 들어왔어요. 조명받으면서 세력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5.99%, 즉 6%다. 제가 말씀드렸죠. 15금 매매법은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15% 미만일 때는 그 종가부터 매수하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가가 얼마냐? 1,505원이에요. 그러니까 1,505원부터
아까 1,417원까지 분할 매수해라.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이에요. 계속 그저 모아갔으면은 끝. 여기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수가 1,505원 기준으로 해서 1,770원 이 목표가까지 몇 프로냐? 17.61이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많이 분할 매수 하셨으면 수익률은 21%, 20%가 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1월 1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33,000원부터 37,7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4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거 보시죠.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에 과거에 쫙 밀었던 이때 거래량 동반해서 쫙 밀었던 이때의 시가 그 시가 위로 지금 현재 올라왔다. 그러면 딱 이만큼의 공간만 수익으로 연결시켜 보자라고 해서 거의 레포트 수준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오늘. 갔어요. 제가 엠밴드에다가는 4만 원까지 끌고 가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이것도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자, 기준봉 발생했죠. 이 기준봉이 12.74%, 즉 15% 미만인데 원래라면 이거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제가 이때 중심가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가가 얼마냐? 3,300원이에요. 3,300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만큼을 분할 매수 하셨겠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수익률이 21.21%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24, 25%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저는 방송에서 또는 엠밴드에서 또는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얼마 밑으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게 3,300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다음에 G2파이어. 이건도 뭐냐면 제가 그 주도 섹터의 순환매 때 우리가 이걸 노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도 섹터에서 기준봉 발생하고 이 순환매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G2파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내일 시초가부터 7,94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9,500원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이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인 여기 이 시초가가 얼마냐? 8,690원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에 원전 갑자기 빵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한전산업 상한가 맞았는데 50원 부족해서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좀 아깝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수하셔가지고 이때 이 시가가 이미 내 목표가 9,500원 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끝내야죠.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들고 가야지. 아니요. 끝내세요. 익절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목표가가 10.93%입니다. 저는 소수점까지 합니다. 이 수익률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공략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가 또 내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내일 또 방송 시청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은요. 휴니드예요. 오늘 휴니드 좀 올라왔어요. 그죠?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라서 올라왔습니다. 한번 상승 모멘텀 볼게요. 자, 글로벌 항공 드론 공급망에 현재 편입이 되어 있다. 올해 대규모 수주 폭발이 예고가 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보잉 있잖아요. 이 보잉이 휴니드의 2대 주주입니다. 한 11.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제휴가 잘 되어 있다. 그쪽으로 부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부품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바로 휴니드입니다. 스몰캡이에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전부 다 스몰캡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다. 그다음에 전장의 네트워크 리더다. 그래 라이파이나 그다음에 TICN 이거 드론 통신 독점적으로 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경망이거든요. 신경망. 이거에 대해서 독점 지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K방산 수출과 함께 통신 시스템 패키지 수출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자,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 방산 우주 통신 3중 테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기 모두 강한 탄력이다. 그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50원 모자라서 33,000원 못 가고 32,950원 딱 하고 조금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 가능할 것 같아요. 도달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뭡니까? 스페이스 X 관련주다. 그래서 우주항공 소재, 반도체, 그다음에 OLED 소재, 즉 세 개의 이 모멘텀이 붙어 있는 회사다. 그런 게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휴니드도 이거예요. 주도 섹터, 방산, 우주, 통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한 번 쳐 올릴 때 이게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강한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입니다. 이 휴니드의 본질 가치, 즉 BPS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게 한 배고요. 이게 0.875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0.75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0.5배입니다. 즉 0.5배와 0.75배 사이에서 지금 올라오고 저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저점 올리면서 시세 분출했다가 빠졌는데도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방이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30%밖에 안 돼요. 상한가 맞으면 30이죠, 그죠? 예. 그만큼의 저는 상방만 가지고 한다고요. 여러분들께 60%, 70%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몰라요. 그러니까 딱 현실 가능한 수익률이 30%란 말이에요. 한 방에 올라가더라도 30, 천천히 올라가도 30.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30만 하고 또 다시 그걸로 더 좋은 저평가 종목 잡아서 끌고 간다. 계속 돈이 회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계속 챙겨가는데 돈은 계속 회전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는 거고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세력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해서 조명 받으면서 세력이 입장 딱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저가 위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방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이만큼의 거래량 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 상방에다가 분출할 수밖에 없어요. 저 거래량. 만들어놨어요. 시젠도 다 똑같았어요. 시젠도 그만큼의 거래량을 아직 멀었어요. 시젠. 그래서 제가 그만큼의 거래량 결국에 풀 수밖에 없다. 누가 세력들이 그만큼 매집했다라는 건 그들도 결국에 익절을 하려면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를.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도 매집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니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그래서 매수가 8,000원 이하, 자 목표가 1,500원, 손절가 7,300원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 땡땡땡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선 기자재예요. 지금 현재 조선 쉬고 있죠? 그래서 조선 쉬고 있고 조선 기자재의 가벼운 종목 말씀드립니다. 자, 그 친환경 엔진 전환의 최대 수혜, 고부가 밸브 단가 마진 구조, 그다음에 조선 원전 정부 정책 3중 호황이 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3년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올해 실적 점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형단조, 하드 페이싱 확장, 밸류 리레이팅 촉발이라는 이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도 그래요. 자, 이게 6,000원이 이게 2,000원이니까 본질 가치가 이게 3배 수준이고요. 이게 2배 수준입니다. 즉, 이 2배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가고 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수가 4,600원 이하 분할 매수,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000원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 QR코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QR코드에 카메라 대시고 링크 드시면은 많이 좀 들어오셔서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이렇게 세자, 이름, 석자 보내주시면 링크 또 보내드립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평가 종목 잡아서 끌고 가거나 아니면 15금 매매법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조정줄 때 잡아서 또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튜브 무료 방송 바로 끝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휴니드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8,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필순 파트너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계시죠. 앞서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수익 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쉬고 있는 섹터 조선 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오늘 히든주 가져와 주셨는데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무료방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